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시장이 조금 뭐 반등하나 뭐 이런 모습이 좀 있고, 시간은 빨리 흐르고 있고, 계좌는 손실이 만회되지 않고 있고, 시장에서는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인데, 최근 이거 회원분의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뭐 짧은 영상도 이야기해 주시고,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떤 의미라고 보느냐 뭐 이런 질문도 좀 주셨는데, 사실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좀 해본다면, 한번 볼까요? 한 3, 이렇게 보면 한 3개월 정도 치의 수급을 보면, 이 빨간색 이게 외국인의 매수세이고, 이 빨간색, 이 검정색은 코스피 지수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요 한 7월 초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쭉 사 들어왔죠. 쭉 사 들어왔고, 어, 지수 역시도 좀 반등했고, 근데 그 구간에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매도를 하는 이런 구간이었거든요. 최근에 특히 이 한 달 구간이 가장 좀 많이 들어왔죠. 보면은 7월 초라고 이렇게 설정해 보면, 그쵸? 7월 초로 보면은 5조가 넘는 금액이 짧은 시간 안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게 왜 들어왔을까라고 생각해야죠. 왜냐하면 의심해 봐야죠. 환율이 이렇게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근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약간 다이버전스의 모습들이 나와서 약간의 조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뭐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환차손 나지 않나? 왜 들어왔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 역시 어떤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 있고, 그렇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쭉 환율이 올라갈 때는 코스피가 안 좋고, 환율이 이렇게 내려갈 때는 코스피가 좋고, 뭐 이렇게 역의 관계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일정 구간에 아주 어떤 의미 있는 가격대 이상을 이렇게 갚버리는 이런 가격들 있잖아요. 이런 가격에서는 이제 다른 생각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저가 매수자 이런 것이,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의 어떤 자금들이, 그리고 싱가포르 자금들이 좀 들어왔다. 근데 얘네 자금들은 통상적으로 좀 장기 투자하는 이런 애들이라서, 혹시 지금 한국 시장이 좀 싼가? 그래서 들어왔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그것에 동의하는데요.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환율이 1,100원일 때가 있고, 여기 지금 환율이 1,300원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 1,100원일 때는 1달러를 주고 1,100원어치만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1달러를 주고 1,300원어치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 많이 살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풀어 이야기해 보면, 코스피를 달러로 환산해서, 그러니까 환율을 반영해서 코스피 지수를 계산해 보면 지금 한 2100 정도가 나옵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좀 많이 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걔네들은 단기적인 어떤 이런 것보다는 좀 오래 가는 애들, 싸면 사고 비싸면 팔고 이렇게 좀 같이 투자하는 이쪽 성향 애들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느낌이긴 해요. 완전히 관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회원분이 보내주신 영상을 보면 요런 영상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쭉 상승할 때가 있고, 뚝 잘라서 쭉 이제 하락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락장에서는 무조건 시장에서 손을 놔야 되느냐. 그리고 상승장에서만 해야 되느냐.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물량을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싣고 하락장에서는 물량을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뭐 이렇게 회원분도 여쭤보면서 저한테 이런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이건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는 추세 추종하는 사람들에겐 맞겠죠. 상승할수록 계속 불타기를 하면서 계속 물량을 싣고 하락하면 계속 물량을 줄이는 혹은 매매를 멈추는 이런 것도 되겠지만 아까 제가 그 미국 자금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환율이 높은데 왜 들어왔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죠. 쭉 잘랐을 때 이 상승장일 때 가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승장일 때 하락을 준비하고 이 하락장에서는 상승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완전히 느낌이. 같이 투자하는 분들과 추세 추종하는 사람들. 이 방식이 서로 다른 거지, 어차피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을 하는 것인데, 이 방식이 다른 거지, 뭐, 누가 틀리다, 넌 잘못이야,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의 차이를 좀 이렇게, 좀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장기로 투자하는 뭐 6개월 이상, 뭐 1년 이상, 뭐 이런 종목들은 이런 관점, 가치 투자자의 관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종목이라고 해보면 이렇게 쌀 때 사고 좀 비쌀 때 팔아야지라는 관점으로 주식을 좀 하고 이 안에 나오는 이런 다양한 변동성들은 좀 무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짧게 이야기 드렸던 아주 순간순간에 이런 단기 매매들 있잖아요. 그 하루짜리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것과 뭐 거의 저희는 무관하게 그냥 그 당시에 아주 짧은 일정 구간에 아주 짧은 어떤 수급으로만 이렇게 매수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희는 다르게 본다라는 거고 저희는 그렇게 다르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회원분이 보내주신 영상 상당히 공감이 됐고 상승장에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 하락장을. 그리고 하락장에서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상승을 대비해야 된다. 영원한 하락장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환율이 1,300원이 뚫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 너무 싸서 매력적인 환율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환율로만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일정 구간의 환율 가격치를 넘어섰을 때는 어떤 반대급부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주말에 그리고 뭐 월요일 날 뭐 좀 어떤 시장에서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거라고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참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이벤트를 아무도 알지 못했거든요, 시장에서. 뭐 일부는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줄 몰랐어요. 어, 현장에 이제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일정들까지도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시황에 뺏기는 것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뭐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너무 시간을 다 뺏기는 건 좀 아깝다 생각이 들고 어제도 어떤 회원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지수가 PER의 관점이 아닌 PBR의 관점에서 0.8배 뭐 이렇게 찍었을 때는 항상 시장에서 시간이 지나면 꽤 큰 수익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PER이 아니라 PBR이 0.8배까지 왔다는 거는 정말 미래의 안 좋은 일까지 다 반영해버릴 때 그런 일들이 나오거든요. 흔히. 그래서 지금 저희의 입장은 상승장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상승장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와 비슷한 어떤 느낌의 자금들도 최근에 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되는 상승장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기간으로 좀 보면서 조심스럽게 좀 그리고 침착하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단기 매매 관련해서는 따로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